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식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스포츠 경기 규칙과 방식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의 경기 규칙과 방식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지켜지도록 정해진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럼 이런 구체적인 약속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누구에게 의해서 정해지느냐 하면은 일단은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 뭐가 있을까요? 축구로 치면은 대한축구협회, KFA 이런 데가 있겠죠. 코리아 풋볼 어소시에이션인가요? 이런 게 있고, 세계로 치면은 FIFA가 있겠죠. 이런 기관이 있고, 이런 기관들에서 명문화해서 운영을 합니다. 또 다른 명문화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 예절이라는 게 있죠. 경기 규칙은 공식적인 문서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경기 예절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경기 예절을 잘 지켜야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기 규칙과 방식은 늘 고정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규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입니다. 복싱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복싱은 예전에는 아마추어 경기는 헤드기어를 썼었죠. 헤드기어를 썼는데 2016년 리오 올림픽 경기부터서는 헤드기어를 뺐습니다. 왜 그랬느냐?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은 게 사람의 머리를 더 보호할 수 있다라는, 헤드기어를 착용했을 때 더 많은 충격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헤드기어를 빼고 올림픽에 시합을 하게끔 되는 그런 규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 한번 그 예를 한번 뉴스를 볼까요? 인천 아시안게임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메달밭이었던 복싱이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아마추어 복싱에서 얼굴 보호대, 즉 헤드기어가 사라지면서 맷집과 펀치력 있는 선수들이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세계복싱연맹은 지난해 6월부터 얼굴 보호대인 헤드기어 착용을 폐지했습니다. 복싱계 대세였던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 대신 공격적인 경기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아마추어 복싱은 프로처럼 한 방을 갖춘 돌주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2002년 부산 대회를 마지막으로 금맥이 끊긴 한국 복싱 역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기어도 벗고 맞이하는 아시안게임이라서 많은 변수가 있을 거예요. 헤드기어도 이제 버튼 상태에서 힘 있는 선수, 이제 주먹이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녀 13체급에 출전하는 한국 복싱의 돌주먹은 남자 81kg급의 김영규입니다. 7월 열린 국제대회에서 4경기 가운데 2경기를 KO로 끝낼 정도로 펀치력이 상당합니다. 최근에는 경쟁 상대인 카자흐스탄 선수의 영상을 매일 분석하면서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헤드기어 변수 속에 한국 복싱이 효자 종목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다시 뛰고 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경기 방식과 형태가, 전략이 바뀌기도 하겠죠. 또 하나,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야구의 홈플레이트 충돌 방지 규정입니다. 사진에 보이면은 포수와 주자가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죠. 예전에 야구를 배울 때는 포수는 홈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자는 홈을 막고 있는 포수를 밀쳐내서라도
홈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포수와 주자가 주로 많이 부딪히고 많은 사고가 나고 기절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은 또 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홈 충돌 방지 규정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포수가 볼을 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홈베이스를 막지 말라는 것과 또 뛰어오른 주자가 공을 들고 있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포수를 고의로 부딪히지 말라는 두 가지 규정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그림에서 보면 홈에 와 있는데 미리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그러니까 왼쪽 발이죠. 네. 왼쪽 무릎으로 홈플레이트를 막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저렇게 되면 사실은 주자의 부상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익수가 잡아서 홈으로 던졌을 때 포수가 공을 거의 캐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자가 포수에게 지금 부닥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있는 후로는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는데 지금 나오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우익수가 던졌을 때 지금 공이 우측으로 오긴 했지만 홈플레이트를 비워주면서 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사실 프로야구 선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몸이고 몸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결국 슬라이딩 동작과 태그에서 부딪히는 동작인데 지금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가장 좋은 건 선수고 선수가 잘 되면 그다음에는 구단이 좋고 구단이 좋은 팬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볼 때 이번 규정은 가장 좋은 것 같고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된 규정은 홈플레이트의 반을 열어주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수가 그전에는 주자가 오는 라인을 보통 이렇게 막고 섰죠. 그다음에는 무릎을 구부려서 완전히 막으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주자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돌든지 아니면 슬라이딩을 해서 이런 쪽을 바로 들어오니까 부상의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홈플레이트를 반으로 나누어서 주자가 뛰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포수가 공을 잡고 태그를 하려고 하는 동작에서 뛰어오는 주자가 일부러 부딪히려고 하는 동작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주자나 태그하는 포수나 둘 다 부상에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네. 과연 이것이 수비 방해인지 아니면 주루 방해인지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해설하면서. 그래서 아마 선수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교육받기를 포수는 홈플레이트 막으라고 하고 뛰어오는 주자는 포수를 가격하고 일부러 좀 부딪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일단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에 시작하면서 어렵긴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승부는 득점이 결정되는 홈플레이트에서 펼쳐집니다. 거기에선 포수와 주자가 모든 걸 걸고 싸웁니다. 최근엔 포수들의 블로킹을 제한하면서 홈 승부가 더 화려해졌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한화 양성우가 상대 실책을 틈타 3루를 돌아 홈까지 파고듭니다. 주자가 득점하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베이스. 요즘은 양성우처럼 홈에서 머리를 앞세운 슬라이딩으로 점수를 따내는 주자들이 늘었습니다. 2년 전부터 홈 승부 시 공이 없는 포수가 주자의 진루를 막는 걸 금지하면서 홈 승부 풍경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엔 홈플레이트를 가로막는 포수와 쇄도하는 주자의 충돌에 제약이 없었고 그 때문에 아찔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주자들의 슬라이딩도 다리부터 들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포수들의 블로킹이 줄어들면서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슬라이딩이 발을 앞세운 슬라이딩보다 0.02초 빠르고 15cm를 더 먼저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 같은 변화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슬라이딩은 다칠 위험이 더 많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주자들의 거친 몸부림, 득점을 저지하려는 포수들의 마가성. 홈 승부는 더 화려해졌고 팬들은 그 번쩍하는 순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홈플레이트 충돌 방지 규정이라는 게 생김으로 해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좀 더 다이나믹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또 하나,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죠. 골키퍼 차징. 공중에 떠 있을 때 사람에게 부딪힌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균형을 잃고 매우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사고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이런 축구선수의 골키퍼 차징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차징은 인정을 하고 있죠. 볼을 가지고 서로 달리고 있을 때 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깨로 차징하고 어깨로 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골키퍼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히 골키퍼 페널티 안에서는 골키퍼 차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골키퍼는 점프를 많이 하고 착지하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차징을 해서 부딪혀서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골키퍼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의 경기 규칙들은 안전을 위해서 명문화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겠죠. 반칙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일정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스포츠의 규정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골키퍼 차징 반칙에 대한 한번 영상을 볼까요? 양동현인데요. 버텨주고 있죠. 양동현 오른쪽 측면으로 김태환의 크로스, 김병지 왼발 슛! 그 전에 골킥 차징. 네, 키퍼 차징이 선언이 됐네요. 지금 김태환 선수의 컷백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동현 선수의 그 패스 지금 보십시오. 네, 정말 좋은 패스고요. 컷백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마스타와 헤딩 그렇지만 장면에서 마스타 선수가 어느새 또 공격까지 침투를 해서 이러한 스포츠의 규정들은 바뀌기도 하고 이런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규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규정들, 반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각 종목들의 경기 규칙, 규정들을 조사해서 선생님에게 과제로 안전과 경기 규칙과 연계된 부분들을 찾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